생활 방식, 상징은 세속화되어 미국이 정체성, 즉 미국식 가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백인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인들은 미국 자체를 다른 나라와 다른 제2의 에덴 동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나라라는 이식, 즉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성경의 예언을 실현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네, 기독교가 세속화됐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하나님 있다고 안 믿어요. 미국 시민 교회 간다고 해서 하나님 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자연계에 존재한다? 하나님 이 인간처럼 어디선가 살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박근혜 선지 이렇게 안 믿지? 하나님이 어디 살고 있어 어디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그냥 평범한 어떤 이웃 아저씨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 존중해서 있다면은 어쨌든 모르겠네요. 오진우 동지나 뭐 이창렬 동지 하나님이 어디 우리처럼 인간처럼 어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저기 뭐지? 성경책에 나오는 것처럼 금발에 그죠? 잘생긴 예수님. 금발에 예수님 그렇지. 어쨌든 금발에 잘생긴 하나님 남자가 어디 살아있어요.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겠죠. 그냥 마음속에 믿거나 뭐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속화. 세속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세속화됐어? 성경책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말씀, 헌법을 따라야 돼. 국가의 말씀. 하나님이 정해주는 헌법이야. 그 다음에 찬송가, 하나님을 애찬하듯이 국가를 애찬해야 돼. 애국가. 그죠? 주기도문,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그러죠? 국기에 대한 맹세, 다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따라한 거예요.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식화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을 숭상하는 걸 시민종교라고 그랬죠. 시민종교. 그래서 세속화돼서 사회 질서, 그리고 미국 민족주의 이런 걸 만드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부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민족과 말도 다 다르지만 하나의 미국적 사고방식, 그죠? 미국 민족주의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나라야. 그래서 왜? 피부색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나라, 이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언. 하나님의 애언은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미국과 닮은, 그죠? 나라들을 만든다. 이게 바로 미국의 사명이에요. 미국이 사명. 이 사명은 하나님이 내려준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창렬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셋째, 미국 예외주의는 유럽과 다른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징을 지칭한다. 미국은 이민사회이므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원적인 사회이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법률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개인의 개성도 존중되지만 인종, 언어, 문화의 다양성도 보장된다. 민주적인 다원사회를 지향하는 미국에서 유럽과 달리 사회주의 정당이나 급진적인 노동운동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특히 양당제가 견고하여 사회주의 정당과 같은 제3정당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 왔다. 독일의 사회학자 존 바르트는 1906년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라는 저서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네.
이유가 있잖아요. 혁명이 있어요. 혁명. 역사적 혁명이 있는데 그 혁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혁명이 있냐면 첫 번째는 국가혁명이 있어요. 국가혁명. 국가혁명은 그 영토, 그죠? 주권, 국민 이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형성하는 여러 가지 방식. 영토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단일 국가, 단일 중앙 집권과 분산이죠. 지방 분권적 연방제. 이게 이제 서로 경쟁을 해요. 대립을 해요. 미국이죠? 미국에서 이래서 남북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남북전쟁. 그 다음에 국민에 관련돼서는 인종 간의 갈등. 미국 뭐 굉장하죠. 인종 간의 갈등. 네.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있어요. 산업혁명은 뭐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치가 형성되는데 정치가 형성이 돼요. 자, 대부분의 나라는 영토 문제나 국민 문제가 없어서 주요 모순이 노동자와 자본 간의 모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노조 간의 모순이니까 사회주의 정당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게 유럽이란 말이야. 그런데 미국은 어때요? 아직도 저 봐봐요. 지금 트럼프가 주를 갖다가 막 탄압하죠.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주와 연방의 대립, 인종 대립, 그리고 노자 대립, 이렇게 다양한 대립이 있어. 다양한 대립.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계급 문제가 인종 문제나 그죠? 연방연합제, 그죠? 연방 문제, 그죠?로 어때요? 희석화된다, 희미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계급 문제보다 인종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죠. 그리고 연방하고 주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그 모순이 있어서 바로 이 노동자와 사회주의라고 다이다이,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다이다이로 붙으면은 이제 당연히 편가르게 되니까 노동자 정당, 사회주의 정당이 성장하겠죠. 이게 보통의 국가들은 다 이래요. 이제 왜냐 영토 문제나 인종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미국은 안 그렇다는 거야. 여기에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만약에 유럽 같은 통일국가나 이런 거 있으면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모순이 주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 봐봐요. 남북 모순 있죠. 이념적인 모순이죠. 그 다음에 남북 못지않게 영호남 장난이 아니죠. 영호남. 지역 갈등. 지역당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론 노자 간의 갈등도 있죠. 노자 간 갈등. 한국도 미국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노동자와 자본가의 1대1로 싸움이 붙으면 노동자가 단결하기 쉬운데 이게 여러 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남의 노동자, 가난한 사람, 빈민. 여론조사 해봐요. 영남의 빈민이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민주노동당이나 노동당이나 하다못해 민주당 지지자예요? 아니죠. 대부분 다 국민의힘 지지하죠. 자기네 지역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주의 모순 외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단결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당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까지 썼다네요. 그죠?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물론 사회주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회주의는 있죠. 근데 영향력이 없죠? 힘이 없어. 그리고 또 한국과 미국의 특징, 거대 양당제. 거대 양당제를 구조화. 말이 구조화지 강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등만 당선된다. 그죠? 거대 정당만 당선되는 거야. 1등, 2등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1등과 2등이 번갈아 가면서 당선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하고 번갈아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거기에 3등이 들어가려고 하면 1등과 2등이 맞겠죠. 왜냐하면 1등, 2등이 있으면 권력을 잡을 확률이 50%죠. 이번에 못 잡으면 다음에 잡잖아요. 근데가 진보가 있어가지고 3자 구도다. 그러면 권력을 잡을 확률이 33%로 줄어들잖아.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기들끼리 싸우면서도 진보정당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손잡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 양당제를 운영하는. 미국도 마찬가지.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사회주의가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매우 미약하다. 그 이유는 바로 다양한 모순이 있어서 도저 간의 모순이 확립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양당제를 강요한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사회주의가 있었어요. 사회주의 정당도 있고 뭐 공산당도 다 있었어요. 그죠? 1900년에 가장 이제 사회주의 정당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어요. 몇 퍼센트 얻지도 못했어요. 5%인가? 하여튼 몇 프로 얻지도 못했어. 그래도 최대했어. 하여튼 뭐 이런 제3정당, 사회정당에 출마해서 뭐 5%를 넘는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뭐 1% 아니면 2% 이래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은 사회주의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같은 게 있어요. 사회 혼란,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 감옥. 사회주의 정당 대선 후보로 나온 걸. 똑같죠, 우리나라랑. 선거로 안 되면 국가보안법을 동원해가지고 감옥,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해산시켜버리고. 미국의 그 폭력적인 게 우리나라도 그대로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회정당이 힘들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우리 다시 또 박헌영 동지가 밀고 봅시다. 마르크스는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는 특히 자본론 제1판 서문에서 발전된 국가는 덜 발전된 국가에서 그 미래상을 보여준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미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저조한 것에 주목하였다. 레닌과 트로츠키도 같은 문제를 다뤘다. 미국의 계급 문제가 사회주의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미국에서 하층 계급은 흑인과 유색인종 이민자들인데 계급 문제가 인종 문제로 왜곡되어 전면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 정당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강력한 소선거구제와 예비경선 제도가 민주당, 공화당 이외에 소수 정당이 제도권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미국의 하층의 상당수, 다수는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불법 이민.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데모하고 이러면 흑인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백인들은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죠. 백인 노동자가
다시 말해서 백인 노동자와 흑인 노동자가 어때요? 합세를 해야죠. 합세. 힘을 합해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 노동자들은 이걸 노동 문제로 생각하고 인종차별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흑인 노동자가 임금을 적게 받아. 그렇죠? 저임금이에요. 저임금이면은 이게 자본주의 문제니까 이 자본주의 때문이다. 자본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백인들이 나를 탄압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 백인 노동자와 흑인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많이 있나요, 실제? 차별을 받고 있는. 아니 임금 차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흑인이 저항력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일 임금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직종 이 교육이나 이런 게 낮기 때문에 좋은 직종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죠. 육체 노동. 이런 같은 직업을 하는데 차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임금이 낮은 직종에 많이 가 있다는 거지. 흑인들이 대학 진학률도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백인 노동자하고 손을 잘 안 잡고 왜? 백인들이 우리를 차별하는데 같이 백인하고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우리로 치면 이런 거지. 같은 노동자인데 영혼함이 쪼개져 있는 거. 그죠? 영혼함이 쪼개져 있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 대기업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런 문제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학 교육을 받아야 돼요, 대학 교육. 대학 교육이 임금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임금에 영향. 우리는 상대적으로 임금에 영향을 안 미친데 대학 교육이. 왜냐면 요즘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딨어. 대한민국에. 근데 미국은 안 그런다면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백인들이 대학 진학률이 높아. 백인들의 대학 진학률. 아마 대학 진학률이 백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높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데가 이제 불법 이민, 그렇죠? 불법 체류자나 흑인들이겠죠? 흑인들. 그래서 이들이 그 저임금 업종에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경선 제도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예비경선은 뭐냐면은 간단해요. 후보가 10명이 나오잖아요. 10명이 나오면 그중 2명만 뽑아서 본선에 진출한다. 이런 거예요. 결선 투표제 비슷한 건데 꼭 결선 투표제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결선 투표제하고 유사해요. 결선 투표와 유사. 그러니까 어때요? 후보가 10명이 나오면 예비선거에서 그중 2명만 뽑으니까 어때요? 3위 이하의 군소 후보는 아예 본선에 출마조차 못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다 해먹는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런 게 예비 경선 제도예요. 이걸 오픈 프라이머리라고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오진우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노동운동에 사회주의 운동이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 유럽에서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카톨릭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반면 미국에서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기독교는 미국인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또한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백인들이 기존의 노동조합을 장악하고 온건한 노동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자본과 국가가 각종 법제도를 통해 노동조합의 사회주의 사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통제해왔다. 네, 사회주의 반대하는 게 반공이죠. 반공.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반공 세력, 한국에서 아니냐 반공 세력 참정군인이었죠? 참정군인. 이 사람들 대부분 죽었어. 그죠? 요즘에 뭐 자유총연맹 이런 거 힘 없어요. 다 죽었어. 요즘에 반공의 가장 큰 세력은 어디예요? 반공하면 가장 큰 세력을 동원하는데 교회. 반공의 최고 우두머리가 종교예요, 종교. 자, 유럽에서의 종교 카톨릭이죠? 근데 왜 카톨릭이 힘이 없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카톨릭은 거의 2000년이죠? 2000년 동안, 그죠? 2000년 동안 지배계급이죠. 지배계급 하면서 못된 짓을 많이 했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신망을 잃었어요. 신망을 상실. 유럽에서 프랑스나 이런 데서 있잖아요. 세금으로 교회 성당을 먹여 살려요. 종교세 내서. 사람들이 카톨릭 안 가. 카톨릭 힘이 없어요. 미국의 어때? 기독교. 장난 아니죠. 이 반공. 바로 이 기독교들이 노동자 정당,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한국이 마찬가지죠. 옛날의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의 자금을 받아서 반공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자발적으로 해, 스스로. 옛날에 태극기 부대는 옛날에 일당 받고 나왔잖아요. 일당 받고. 요즘은 어때? 자기 돈 내고 나온다. 물론 일당 받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자기 돈 내고 나온 사람이 많아요. 자기 돈 내고 자발적으로 나온다. 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태극기 부대 중에 기득권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종교예요, 종교. 목사들 선동.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부자들이 몇 명이나 나왔어요. 거기 100만 명씩 모이는데. 그죠? 거기 기득권이 몇 명이나, 만 명이나 될까? 대부분 가서 보세요. 막 시치꾸리 해가지고 막 얼핏 봐도 별로 우리나라 지배계급 아닌 사람들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들 선동, 교회 선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 성금도 내요, 성금. 그죠? 윤석열 때 성금 엄청나게 냈죠. 바로 이 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 백인들이 정규직을 장악했죠? 똑같아, 우리나라랑. 정규직 노동조합, 대기업 노동조합을 장악해서 온건한 노동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한국노총 같은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흑인은 민주노총이라면 백인은 한국노총. 그래서 노동자끼리 이 단합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이창률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 역시 독특하다. 정당의 후보자들은 정당별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예비 경선을 거친 후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와 당 간부의 투표로 정해진다. 미국의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 결정된다. 이 선거인단 선거에서 후보들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밝힌다. 주의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대통령 후보는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자신의 선거인단으로 한다. 따라서 엘 고어 후보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 후보는 전국의 국민투표에서 승리하더라도 확보한 선거인단이 다수가 아니면 패배한다. 정당제도 역시 영국은 물론 유럽과 다른데 중앙당과 당대표, 중앙당의 관료 조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과 같은 선출된 공직자, 지역 풀뿌리 조직들이 전국적인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당의 정책은 의회 밖의 정당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방과 주의 의회, 주지사와 대통령 등에 의해서 마련된다. 네. 미국의 정치제도 좀 복잡해요. 근데 우리 텔레비전 하도 많이 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쉽게 봅시다. 첫째, 대통령 직선제, 간선제. 그죠? 간선제요. 대의원이 뽑는다. 그런데 이 대의원은 어때요? 대의원은 미리 지지 후보를 명시한다. 그죠? 그러니까 간선제긴 간선제지만 대의원을 뽑는, 그죠? 국민투표 결과를 보면, 즉 대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그죠? 대의원 선거라면 헷갈리니까 대의원을 선출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는 거죠?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의원이 뽑는데 그 대의원이 뽑기 전에 대의원이 언제 뽑아? 1월 달에 뽑으면 돼. 대의원이 1월 달에. 대의원이 1월 달을 뽑기 전에 대의원을 뽑는 국민투표를 언제? 11월 달에. 11월 달에 국민투표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될 줄 안다는 거. 왜? 국민들이 대의원을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대의원이 맞박에서 나는 트럼프를 뽑을 거예요. 나는 엘고를 뽑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선거이지만 직접 선거처럼 운영된다. 무슨 말이냐요? 총투표, 국민투표의 결과가 반영된다. 이런 거죠. 이게 이런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거인단을 뽑는 게 중요했죠? 선거인단은 어떻게 뽑냐? 승자 독식. 대부분, 안 그런데도 대부분 다 그래요. 승자 독식. 주에서 국민투표에서 한 표라도 많으면 그 주 선거인단 전부를 가져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대통령은 그죠? 주두를, 그죠? 대통령이 주두를 연합해서 하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 주는 누굴 뽑을 거야? 우리 주는 한 명만 대통령을 지지한다. 왜냐면 주가 하나의 단체잖아요. 하나의 단체니까 대통령을 한 명만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유엔 사무총장을 뽑는다. 유엔 사무총장 뽑아. 유엔 사무총장에 우리 박건영 동지와 오진호 동지가 나왔어. 그럼 한국의 영남은 박건영 동지를 지지하고 호남은 오진호 동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분열되면 안 돼. 오직 하나. 한 지역은 오로지 한 명의 후보만 지지해야 돼. 왜? 나라니까, 주니까 분열되면 안 돼. 하나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독시라는 거. 그래서 그 주에서 한 줄 많으면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특징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 선거인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국민투표에서는 이겨도 선거인단 전체에서는 패배할 수 있다. 왜? 선거인단을 국민투표 결과대로 비례해서 가져가지 않으니까. 즉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애가 여기 나왔죠? 엘고나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돼서 했어. 아마 이거 저기 뭐야 윤석열 같았으면 부정선거를 했을 거야. 아마 지난 2020년 때도 2020년 바이든 총투표에서도 지고 선거인단에도 졌는데 부정선거라고 막 난리쳤잖아요. 바이든 트럼프가. 근데 힐러리하고 고어는 총투표에서 이기고 선거인단에 졌는데 그냥 수긍했어. 수긍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제도는 그냥 간단해요. 중앙당이 없어. 뭐 공화당 총재라는 말 들어봤어요? 민주당 총재라는 말 들어봤어? 민주당 대표라는 말 들어봤어? 공화당 대표? 그런 거 없어. 그럼 뭐냐? 대표가 없으면 뭐냐? 그냥 의원들만, 공직자만 있는 거야. 그래서 공화당 하원 대표. 그죠? 이걸 뭐 공화당 하원 대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상원이다 그러면은 상원 대표. 이거 원내대표라 그러죠? 상원 원내대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직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중앙당에 따로 관료 조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협의에만 있다. 그래서 원내 정치 중심이다. 원내 정치 중심이다. 이게 이제 다른 거고. 자, 이제 잠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의견이나 질문 받고 10분 쉬었다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뭐 의견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